울산 넘발모 TV 김 감독. 이탈핵입니다. 네, 이탈행님은 언발모 TV 처음 나오시는 거죠? 네, 처음 나옵니다. 몹시 떨립니다. 뭐 전혀 떨 필요는 없고요. 네, 우리 이탈행님은 지금 현재 맡고 계신 직책이 있으시죠? 네,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계시고. 네, 연대 단체가 있습니다. 울산 북구에 그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모여가지고 그 월성 임시저장소 좀 막아내려고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핵쓰레기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이탈행님한테 제대로 한번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거 뭐죠? 네, 핵 연료를 이제 주기로 본 핵 발전소의 전체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예, 일단 그 핵 우라늄 강산에서 그거를 이제 떼 와가지고 농축하고 정련해서 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엔 대전에 한 군데 있고 최근에 대전에 원자로가 어쩌고 저쩌고. 잠깐 너무 긴 거 그런 거까지 우리 알고 싶지 않아요. 자, 네. 쭉 보면 이제 영구 처분 시설로 어떤 식으로든 가게 돼 있는 거죠. 네. 네.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면 반드시 핵 사용 후 폐기물이. 핵 연료라고 이제 법률적 용어는 그렇고요. 고준위 핵 쓰레기가 반드시 나온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핵 폐기물이 뭐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네. 중저준위 핵폐기물이라는 건 이제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그 그다음에 핵발전소 돌리면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이라는 게 진짜 어마무시한 그거네요. 네. 사용 후 핵연료. 예, 그렇습니다. 네. 중저준위는 이제 핵발전소 돌리면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썼던 네.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직접 처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뭐죠? 아직 이야기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네. 이 사용 후 핵연료라는 이름 아래 네. 말 그대로 사용이 끝났지만 연료로도 쓸 수 있다라는 그게 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 후 핵연료라고 안 부르고 네. 고준위 핵 폐기물이라고 부르는 게 정식이다. 음. 왜냐하면 폐기물로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재처리 과정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사용 후 핵연료를 쓸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더 위험하고 거기 그 비용 대비 이게 전기 생산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네.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일본에서 하다가 다 포기하고 현재 러시아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재처리하면 고준위 핵 폐기물이 더 응축돼 갖고 20만 년 이상 독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문제네요. 지금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핀란드만 이렇게 네, 최종 처분장. 네, 그걸 예. 건설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용 후 핵 연료를 이제 그러니까 고준위 핵 폐기물이죠. 얘를 잠깐만요. 어떻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 그 최종 처분장이 없을 뿐더러 네. 현재 그냥 그 각 원자력 발전소마다 쌓아두고 있는 그게 발전소이자 처분장 형태의 그렇죠. 핵 역할을 하고 있는 폐기장이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이건 너무 어렵다. 넘어갑시다. 네, 넘어갑시다. 중요한 건 경주 방패장은 안반으로 안전성 확보가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 네. 요 정도만 있는 확인하고. 걸 알면서도 지은 거죠. 그래요? 예. 고준위 핵폐기물은 20초면 당신을 죽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막았을 때도 그런가요? 네.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그 고순위 핵 폐기물은 수조에 보통 10년간 냉각을 하거든요. 물 네. 안에 가두면 열기도 빠지고 그 방사능도 좀 차단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냉각을 시킵니다. 10년 동안. 그래도 그렇게 10년 동안 냉각한 게 이제 나오면 바로 한 1m 있는 곳에서 쪽 20초만 있어도 당신을 죽이는 아주 고독성의 위험하네요. 방사능인 거죠. 저도 그 체르노빌 드라마를 봤는데 HBO 네, 거기 생 네. 드라마 봤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경수료용하고 중수료용이 상당히
조금 다른 거고 네. 우리 울산 근처에 그 월성에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중수로형이라고 알고 중수로형이다. 있거든요. 네. 여기가 핵쓰레기가 훨씬 많이 나오는 거 맞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 24개의 그 가동되고 있거나 가동이 이제 중단된 그 다 합쳐서 24개가 있는데 4개만 유일하게 중수로형 원전이고 그게 월성 원전 1, 2, 3, 4, 5기입니다. 중수로형은 경수로형보다 쓰레기 양이 4.5배 나오고요. 한 기당 1년에 중수로형은 90톤, 경수로형은 20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핵발전소를 지금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 네. 최우선적으로 줄여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월성이라고 월성 보는 1, 게 2, 3, 맞죠? 4, 5기. 네, 네. 그렇지요. 지금 예. 1호기는 중단된 거 맞죠? 예, 지금은 가동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네. 예, 고리 1호기 다음으로 오래된 게 아. 월성 원전 1호기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가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밑에 고준위 핵폐기물 반감기가 보통 10만 년으로 보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우리가 그냥 10만 년 이러면 상상이 안 되죠.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지금 서기 2020년이잖아요. 네, 인간의 아. 시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영원의 시간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뭐 그 사이에 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도 언어도 모르고 바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지각이 변동할 수도 있고 네, 예. 야, 우리 그 20만 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네요. 그 10만 년의 핵쓰레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40년 전기 쓰고 네. 10만 년 핵쓰레기를 만드는데 그 10만 년이라는 수가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좀 이따 나오겠지만 현재 이제 최종 처분장이나 그런 게 이제 콘크리트로 이제 둘러싸거든요. 네. 콘크리트의 최대 기간이 100년이에요. 그러면 100년을 100번을 해야 10만 년 되죠. 그러면 이제 100년마다 공사를 100번을 해야 되는 그 비용은 우리 남은 후세대한테 다 물려주는 40년 꼴랑 우리가 전기 쓰고 그 후대에게 계속 그런 고비용에 그걸 준다라는 그런 네. 아, 정말 지금 나쁜 에너지죠. 방금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울산이 정말 문제. 네, 야, 이게 강남 8학군이 아니고 핵폐기물 뭐 원자력 네. 발전소 8학군이 울산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그 부산에는 10개가 있습니다. 10개의 원자로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경주는 6개의 원자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리 1, 2, 3, 4호기, 네. 신고리 1, 2호기, 2호기, 신고리 3, 3, 4호기, 4호기. 그다음에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 아, 그러면 이것만 해도 이미 10개죠. 예. 그리고 월성 1, 2, 3, 4호기, 신월성 1, 2호기. 네. 그럼 총 16개인가요? 네. 16개로 아. 이제 둘러싸여 있지요. 울산이. 그리고 지금 그 오른쪽 하단에 고준위 보세요. 핵폐기물 건식 저장 장치 이게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것 좀 막아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월성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 울산 북구청하고는 17km, 울산시청과는 24km, 24km. 그다음 경주시청과는 몇 킬로 떨어져 있죠? 경주보다 울산시청이 더 가깝게 있지요. 아, 그래요? 예, 네. 30km 정도 될 겁니다. 아, 이건 너무 어렵다, 그죠? 네, 다음에 지금, 시간 날 때 네. 설명해 주세요. 예. 월성 지금- 1, 2, 3, 4, 5기가 지금 막 데모라기보다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조금 덜 조밀한 네. 반면에 이 오른쪽에 넥스터 있는 같은 게 경우는 굉장히 조밀하게 네. 되어 있는 거죠. 대용량이고 조밀 건식 저장 시설입니다. 네, 만약에 저기에 그 지진이 일어나서 뭔가 약간 예, 저 이게 콘크리트가 이렇게 넘어지면 변형이 된다거나 된다고 하면 하면 핵폐기물이 핵발전소 사고보다 더 무서운 사고가 날 수도 있지요. 그렇네요. 예. 이거는 이제 구글 지도로 보면 네. 이게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건데 빨간 돼 있는 부분이 지금 건식 저장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있었죠. 그럼 전기는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핵만큼 안전한 게 어디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의외로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안전하고 좋으면 수도권에 지으면 될 텐데 왜 그렇죠. 이렇게 서울 경기 지역에 지으면 됩니다.
예. 네, 그렇게 안전하다고 안전하면 하면 네. 제발 좀 그쪽 근처로 어차피 왜냐하면 서울 경기 지역이 2천만 명 네, 거기서 살잖아요. 거기 쓰는 전기량이 어마합니다. 근처로 쓰면 그러니까 좋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게 안전하다면 이제 안전하다면 뭐 수도권에 지어라라고 하는 게 정말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걸 서로 알면서 역설로 네, 예, 역설적으로 왜 말하는 안전하다고 거죠.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지 네, 거기에 맞습니다.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얘기하는 해보자. 거고요. 네. 네. 아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고준위 핵 폐기물은 10만 년의 독성을 가지는 어마한 독성 물질은 위험 물질입니다. 네. 그리고 핵발전소 돌리면 이게 반드시 나온다는 것도 사실은 저도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 2년 전에 네. 알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데 대부분 사람이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한테 핵발전 에너지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게 정부이고 그게 이제 산업부인데 그래서 그 고준위 핵폐기물 최종 처분장에 대한 논의를 좀 하려고 그 재검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으나 그게 공론화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 공론화를 하고 있죠. 2월에 그 맨 처음 나온 계획에 의하면 2월에 경주시에서 지역 공론화를 통해서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 아까 그 맥스터를 예, 저짓겠다. 지금 보면 네. 그런 그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 다음에 재산상의 피해는 이미 제가 알기로 그 지금 현재 월성 원자력 근처에 나알인가요? 네, 그런 데는 사실 재산권 행사가 거의 안 안 되죠. 되는 것 예, 같던데요. 거기 팔고 뭐 나갈 수가 누가 없습니다. 그 땅을 사려고 하지 않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게 말은 임시 저장이지만 네, 그 최종 처분장이나 또는 중간 저장에 대한 논의 없는 임시 저장은 그냥 말 그대로 고준위 핵 쓰레기장, 핵 폐기장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제 이 공론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임시 저장만 가득 지어놓고 이것만 계속 임시적으로 허가만 계속 해놓고 이런 큰 일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정말 공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론을 이렇게 1번 알아야죠.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하다 알리고 그러면 너거지 바로 곁에 이런 거 좀 지어도 되겠냐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여론수론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행정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정보에서 소외당하고 있고 어떤 정보를 요구했을 때 주지도 않고 네. 네 아주 그러니까 실제로 울산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 여러 정보에서도 소외되고 되고, 있고 보상이라든지 공론화에도 뭐 소외되고 있고. 다양한 것에서 지금 소외되고 있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네. 위험만 근데- 안고 있는 거죠. 네. 예. 탈핵. 아까 그 발전 단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이렇게 이제 보통 핵발전 에너지, 원전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뭐 싸다. 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고 두 번째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싼가에 대한 거죠. 40년 에너지를 쓰는데 실제로는 그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비용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 정말 싼가를 알아봐야 된다고 해서 발전원별 균등합으로 했을 때 발전 단가를 보면 결코 핵발전 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가 싸지 않다. 예, 그게 이제 최근에 사실 저 같은 발표가 경우에는 이 자료조차도 조금 그거 한 게 10만 년 동안 비용이 산정이 근데 그 비용이 계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우리는 쓰고 후대에는 잘 모르겠다 이거 아닌가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무책임해도 될까요? 사람이. 그렇죠. 네. 이 뭐 방사선이 인체에 미친 영향이야 뭐 너무 사실 네, 뭐 그 영화를 봤는데 체르노빌 또는 네, 나오네요. 이게 체르노빌. 재생이 안 되니까 피부 예. 재생이 안 되니까 피부는 괴사하고 있고 막 세포에서 왜 재생하는 그 기능 자체가 사라지는 거라서 정말 끔찍한 심지어 이게 네.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저설량을 오랫동안 네. 그 피폭을 하면
제일 위험한 게 이제 어린아이들, 우리가 왜냐하면 계속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커가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어른들의 4-5배 더 위험하고 특히 여아는 더 위험합니다. 아, 그렇죠. 네. 이게 DNA에 후쿠시마 영향을 주는 16만, 체르노빌 13만, 신고리 380만 이건 뭐죠? 이게 이제 2015년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가 있는 건 다 아시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나면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후쿠시마는 16만 명을 대피를 했습니다. 네. 체르노빌 13만 명이었고 그 지금 월성 원전 아니라 그 고리 있잖아요. 네. 그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고리, 신고리 다 붙어 있는데 네. 거기에서 하나만이라도 어떤 사고가 난다면 그 다 떠나야 되는 인원이 380만 명이고 그렇겠네요. 요즘 예. 그 동부산 뭐 이렇게 일대가 어마어마한 또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큰일이네요. 네. 아, 여기 월성 영화 출연하셨죠? 네, 지나가는 1인? 네. 지나가는 일인 아니던데. 아, 1인이었습니다. 네. 네. 적어도 조연급 아, 이상의 아닙니다. 그 핵폐기 많이 봐야 무량공, 되는데. 이 네. 독일 다큐멘터리 이건 괜찮은가요? 예, 제가 봤는데요. 이것도 좀 많이 보게 이렇게 요청을 하면 좀 많이 보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 네. 뭐 저는 월성도 봤고 요건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체르노빌 드라마, HBO 드라마 그것만 보고 나면 사람들이 핵 관련해서는 네, 뭐 다른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아, 끝났네요. 네, 이게 끝났습니다. 뭐 이 관련해서 여기서 하나 네. 더 있는데, 네. 그 저희가 주민투표를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2월 14일 날 주민투표는 해달라고 산자부에 이제 저희가 어떤 주민 투표죠? 그러니까 지금 맥스터 건설할 거면 우리 울산 북구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네. 건설할지 말 건지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그 주민투표법상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걸 이제 할 수 있는 게 산자부 장관한테 저희가 주민투표 동의를 요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산자부 장관이 울산 북구 사람들이 그렇겠네라고 해서 울산 북구청에 그럼 주민투표 한번 해라라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동의 서명을 받고 있고요. 2월 14일까지입니다. 10,000명을 목표로 거기 이제 주민번호 앞자리 7부터 들어가는 그리고 그 이제 이유는 만약에 산자부가 그걸 안 받아줬을 때는 우리 울산 북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해서 6만 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직접 투표를 해서 공론화, 이게 바로 우리의 공론화다, 우리의 목소리는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 그게 6만 명이 참여해야 지금 하는 현재 어마한 그 일이죠. 서명 받고 있는 것도 이제 울산 북구 주민 아니면 안 되는 안 건가요? 됩니다. 아, 예. 그래요? 저희 네. 울산 북구에서 먼저 하려고요. 하기야 그 북구에 직접 관련된 부분이라서 네. 네. 울산 북구는 월성 원전하고 7km 인접 지역입니다. 7km면 정말 가깝죠. 네, 바로 근데 이웃이네요. 5km나 그러니까 5km까지는 공론화해서 자기 주민들의 뜻을 묻겠다 하면서 그럼 7km는 방사능이 위험하지 않느냐?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그 월성 원자력 관련해서 네. 지금 현재 제일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한 가지만 해주세요. 네.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이걸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인 것 같아요. 미안함? 내 후손들, 내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전기는 아주 싸게, 안전하게 우리가 쓰면서 그 10만 년의 공포스러운 물질을 그냥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아무 대책이나 책임도 없이 그걸 물려준다라는 것. 네. 이건 우리 어른들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탄핵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 봤더니 그 어마한 수익권들을 한수원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보통 뭐 핵마피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마한 수익 구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하게 노력을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어마한 노력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이게 그렇죠. 예, 제가 네. 그 되었습니다. 독일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 왜 그 후쿠시마
그 사고가 나고 이제 그 발전소들을 폐쇄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특히나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 그 물리학자 출신으로서 원래는 그 핵발전소의 찬성론자였다고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런 사건들 그리고 거치면서. 시민들 국민들이 이제 공론화를 해서 저런 위험한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안고 가야 될 어떤 그게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핵발전소 결국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폐기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던데 예. 뭐 원전 다 문 닫게 네. 하겠죠. 예. 제가 좀 놀라웠던 건 그렇게 해서 전기료가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그 독일 같은 경우에. 네. 네. 재생 근데- 에너지가 많이 발전이 됐죠. 네, 물론 그런 것도 이제 막 발전시키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일찍 찾는 사람이 앞으로의 세계 경제 여기서도 조금 더 앞서 나갈 나가야겠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이 울산 같은 경우에 유니스트에서 그 태양열, 태양열, 예, 집열하는 뭐 집열도 그렇고 태양열 그 판넬, 전기 판넬 같은 경우에도 투명 뭐 이런 판넬을 개발했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가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네. 상용화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대책들이 필요한 거 맞죠? 네. 그리고 네. 정말 내가 쓰는 전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스스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대한 빨리 하기로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길었던 거 알죠? 10분 벌써 지났네요. 10분 지났나? 10분 지났나? 최대한 빨리 하기로 했는데 네. 그러면 우리 그 언발모 TV 네. 오늘 좋아요. 5회차였고요. 좋아요. 6회차 눌러주세요. 때 또 만나겠습니다. 네. 지금 한 90명 정도 이렇게 구독자가 있으세요. 아, 100회, 맞네요. 100회 구독자한테는 선물 줍니까? 아니요, 감사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네. 선물이네요. 네. 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